안녕하세요. 찰리포터의 찰리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리핑 마스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포토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습에 필요한 예제 파일들은 아래 카페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먼저 새로 만들기를 할 건데요. 새로 만들기 하는 방법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셔도 되고, 여기에 보시면 단축키가 컨트롤 N이라고 되어 있죠. 단축키 컨트롤 N을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새로 만들기 문서 창이 떴죠. 그런 다음에 지금 저는 이제 폭은 한 2500 픽셀에 높이는 한 1500 픽셀로 하고, 배경 내용은 흰색으로 하고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만들기를 했죠. 이미지를 불러올 건데, 이미지 불러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파일에서 포함 가져오기를 해서 바탕화면에 클리핑 마스크라고 여기에다 해놨습니다. 포함 가져오기에서 우선 여기 이 사진을 선택을 하고요.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가져오기를 하게 되면은 일로다가 이제 불러와 줬는데 사각형이 같이 선택돼서 왔죠. 이렇게 됐을 때는 크기를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크기가 이제 조정이 끝났으면은 확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 레이어에 보시면은 썸네일 코너에 작은 사각형이 하나 생겼죠. 요거는 이제 고급 개체로 이제 변환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다른 방법은 요걸 이제 일단 삭제를 하고요. 다른 방법은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창이 있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갖고 오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이즈를 조정한 다음에 확인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배경 레이어를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배경하고 여기 바이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레이어가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배경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했더니 배경 레이어 바로 위에 레이어 1이 생겼죠. 여기 생긴 상태에서 왼쪽에 도형 있죠. 도형에서 타원 도구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타원 도구를 선택을 하고 타원 도구로 여기 어린이들의 얼굴 부분을 자전거 타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를 했는데 지금 사이즈가 안 맞으면은 여기서 다시 사이즈를 조정을 해도 됩니다. 요 정도 사이즈가 좋을 것 같으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바이클이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 있죠. 타원 레이어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 바이클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Alt를 누르고 바이클 레이어하고 타원 레이어의 중간으로다가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은 흰색 사각형에 거꾸로 된 화살표가 생기게 되죠. 요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 타원 속으로다가 이미지가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타원 속으로다가 이미지가 쏙 들어갔죠. 만약에 이거를 클리핑 마스크를 해제를 하려고 하면 반대로 하면 되겠죠. Alt를 누르고 여기에 바이클하고 타원 레이어 중간에 마우스를 가지고 가서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해제가 됩니다. 다시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Alt를 누르고 여기 중간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타원 속으로다가 이미지가 들어갔죠.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미지 사이즈를 크게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여기 바이클이 선택이 되어 있죠. 바이클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컨트롤 T를 해서 이 크기를 늘려줄 수도 있고 더 확대를 해줄 수도 있고 더 작게 해줄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또 이 타원 사이즈를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려면은
타원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컨트롤 T를 한 다음에 여기서 확대를 해도 되고 축소를 해도 되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미지가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을 넣고 싶어요. 이렇게 다른 쪽으로다 이렇게 조금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바이클 레이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동 도구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뭐 이렇게 뒤로도 갈 수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조정이 되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 원을 다른 방향으로 다 이렇게 옮기고 싶으면은 지금은 이미지를 옮겼는데 이제 타원을 옮기려면은 타원을 선택을 하고 이동 도구로다가 타원을 이렇게 움직여주면 마음대로 다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이 두 이미지를 지금 여기 타원에다가 색상을 입혀주고 싶어요. 그럼 타원 레이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아래에서 FX 있죠.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여기 FX를 클릭하고 여기서 혼합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혼합 옵션 창이 뜨죠. 여기에서 획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 체크를 하고 이 색상을 바꿔주고 싶으면은 여기 여기 공간을 클릭해서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빨간색도 괜찮은 것 같으네요. 이렇게 해주고 또 여기서 그림자 효과도 줄 수도 있고 뭐 내부 그림자 내부 그림자를 클릭하게 되면은 내부 그림자가 생기게 되죠. 그런 그림자 크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로 다 하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거를 조금 작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바이클 레이어하고 타원 레이어하고 Shift를 누르고 같이 동시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같이 동시에 선택을 한 상태에서 컨트롤 T 자유변형이죠. 자유변형을 해서 여기를 축소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다가 지금 갖다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고요. 이번에는 다른 이미지를 불러올 것입니다. 다른 이미지를 불러올 건데, 지금 아까는 포함 가져오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이미지 있는 곳을 열고요. 이번에는 여기 여인들 둘이 있네요. 여기를 이렇게 끌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불러와지게 되겠죠. 그럼 원하는 위치로다가 이동을 해주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축소를 해도 되고 크게 키워도 되죠. 이렇게 조금 축소를 한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라이스 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쌀 레이어가 아닌 바로 밑에 아래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새 레이어를 만들기를 해서 추가를 합니다. 여기다가 이번에는 무슨 도형을 넣을까요? 아까는 전에는 원형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다각형 도구, 이번에는 다각형 도구를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다각형 모양의 도구가 생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사이즈를 조금 사이즈를 키워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른 데를 위에 라이스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Alt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클리핑 마스크 사각형이 거꾸로 된 화살표가 생기죠. 요때 클릭을 하게 되면 다각형 도구 안으로다가 이 여인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선을 만들어주고 싶으면은 여기서 다각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FX를 클릭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혼합 옵션에서 획을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다른 색으로 다 바꿔줘 보겠습니다. 같은 색깔보다는 이렇게 다른 색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이번에도 뭐 내부 광선
할까요? 내부 강선 해놓은 것도 괜찮겠네요. 내부 강선을 해도 되고 드롭 섀도우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고요. 지금 이제 사이즈를 조금 더 이렇게 보정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각형 올가미 도구하고 시프트를 누르고 라이스 요거 두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T를 해서 요것도 이제 조금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면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위치도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원형 도어 이렇게 타원, 여기 타원 있죠. 타원 도형 안에도 자전거 타는 아이들이 들어갔고요. 다각형 도형 안에는 그 별을 갖다가 이렇게 키즈를 해는 여인들 사진이 들어갔죠. 이번에는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요. 제일 위에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이번에는 글자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왼쪽에서 T를 수평문자 도구로 선택을 하고 글씨를 포토샵 PHOTOSHOP 포토샵이라고 글씨를 쳤죠. 포토샵이라고 글씨를 쳤는데 이 색상이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 문자 단락이 있습니다. 문자 단락을 클릭하게 되면은 문자 단락 창이 뜨죠. 그러면은 여기서 색상을 다른 색으로다 이제 일단 바꿔주고요. 색상을 바꿔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글자 크기도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조정을 하고 이렇게 뭐 움직여도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또 그런 다음에 이제 글자도 다른 글자로다가 바꿔줄 수가 있죠. 샘플 요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키우고 요 정도가 좋을 것 같으네요. 그리고 글자 높이도 여기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문자 단락을 이제 삭제를 하고요. 여기 이제 문자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글자 속에도 이미지를 좀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글자 레이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고급 개체를 변환을 합니다. 고급 개체를 변환을 했더니 썸네일 코너에 작은 사각형이 생겼죠. 고급 개체를 해야만 속에 이미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파일에서 포함 가져오기를 해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글자 속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 꽃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꽃을 선택을 하고 가져오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조금 사이즈를 맞춰줘야 되겠죠. 사이즈를 이렇게 크게 맞춰준 다음에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고요. 지금 그 꽃을 가지고 왔는데 꽃하고 글자 사이에 Alt를 누르게 되면은 마우스가 흰색 사각형에 거꾸로 된 화살표가 생기죠. 요때 클릭을 하게 되면은 글자 속으로다가 이렇게 꽃 사진이 들어가서 예쁘게 됐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글자의 테두리를 조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꽃 레이어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글자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아래에서 FX에서 획을 한 다음에 글자 여기 테두리만 바꿔주겠습니다. 색상을 다른 색으로다가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으로다가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하게 되면은 아주 예쁘게 이렇게 들어갔죠. 이번에는 전체적인 여기 흰색 배경을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줘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배경을 선택을 하고요. 배경을 선택을 해야죠. 여기 위에다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번에도 파일에서
포함 가져오기를 해서 여기서 어떤 색으로 넣을까요? 여기에 빛이 이 사진을 선택을 하고 가져오기를 합니다. 가져오기를 해서 이거를 확대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확대를 해서 위치를 잘 조정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지금 배경까지 다 바꿔줬죠. 그럼 오늘 이번 시간에는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도형 속에 다른 이미지 집어넣는 방법하고 도형을 갖다가 테두리를 색상을 넣어주는 방법, 또 그리고 글자를 입력하고 글자 속에도 이미지를 집어넣는 방법과 글자 테두리도 바꿔주는 방법, 또 그리고 전체적인 배경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